강한 부모, 강한 가족이 되게 해준 아메이라는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손재모 리더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구에서 행복하게 아메이 사업하고 있는 수석 다이아몬드 손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멋진 날입니다. 맞나요? 네, 이렇게 멋진 날, 멋진 무대에 첫 순서로 제가 섰습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신 분들 중 단 한 분이라도 제 스토리를 통해서 돌아가실 때 마음의 희망 하나 품고 가신다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스토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강한 가정은 필요하다면 기꺼이 가정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강한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아메이 창업가 리치 디보스의 말씀입니다. 저 문장 하나가 제가 아메이를 선택하게 했고 아메이를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강한 부모가 되고 싶었고요. 그래서 강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고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어릴 적 저희 아버지는 동양화와 서양화를 좋아하셨습니다. 화가셨냐고요? 아니요. 포카와 고스톱을 즐기셨습니다. 한량이셨던 아버지는 돈 벌 줄을 모르셨고 그렇게 저희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저희를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대놓고 먹었는데요. 그 식당의 주방 아주머니께서 저희들이 불쌍하셨는지 어느 날은 계란도 하나 더 주시고 어느 날은 소세지도 하나 더 주시고 어느 날은 집에 와서 밥을 해주시고 어느 날은 주무시고 가시고 그렇게 조금씩 저희를 마음으로 낳아주셨습니다. 지금은 45년째 저희 어머니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잘 살고 싶었고요. 나중에 태어날 나의 아이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던 26살 대학교 3학년 휴학 중에 우연히 일하게 된 PC방 사장님으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다단계 같아서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 아메이 책이 있다고 책 몇 권을 읽고 저는 아메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한 달 동안 알아봤던 아메이는 제가 꼭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기회였던 거죠. 경험도 필요 없고 자본도 필요 없고 학력도 필요 없답니다. 오로지 원하는 꿈과 그걸 이루겠다는 의지 그리고 용기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전 여친이자 현 아내 우리 정주영 사장님. 둘이 같이 하늘이 준 기회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플래티늄이 되면 결혼하자는 약속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대학교 4학년 때 플래티늄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떠났던 신혼여행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용인 에버랜드 회전목마 앞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플래티늄이 되고 결혼을 하니까 파트너 4조가 저희를 따라서 플래티늄이 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을 졸업하는 그 해에 에메랄드가 되었고요. 지금은 27년 차 아메이 사업가이자 수석 다이아몬드로 리치 디보스께서 말씀하신 강한 부모가 되어 강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6살에 시작했던 아메이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 가난을 아이들에게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에게 그걸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해 떠났던 아메이 주중에 크루즈 가족여행 사진입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했었는데요. 지금은 20대 때 꿈꿨던 삶을 매일매일 현실에서 만납니다. 저희는 지중해 크루즈 일주일이 끝나고 유럽에 3주 동안 따로 가족여행을 또 했었는데요. 총 한 달 동안 유럽에 있으면서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수천 장의 사진 중에 가장 가슴에 남는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왜냐고요? 저기 제가 20대 꿈꿨던 삶 그대로가 순간 포착되어 있거든요.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 아내의 모습, 내가 강한 부모가 되어 강한 가족을 이루었구나라는 뿌듯함, 가슴 깊이 느껴지는 자유함과 행복함, 그리고 이 행복함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희망이 저 한 장의 사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메이 창업 이념인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 저 한순간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리치와 제이가 꿈꿨던 그리고 비전을 가졌던 아메이 창업 인형 4가지,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창업가께서는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메이를 통해 그 삶의 자유가 넘쳐나길 원했고 그걸 가족과 함께 누리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유가 이어질 거라는 희망 속에 살기를 원하셨죠. 아메이가 주는 보상을 통해서요. 67년 전에 두 분이 꾸었던 꿈이 세월을 넘어 대한민국의 26살 어느 가난한 청년에게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선택했고요. 지금은 그것이 제 삶의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뭘 했냐고요? 돈이 많았나요? 학력이 좋았나요? 빽이 있었나요? 얼굴이 잘생겼나요? 아닙니다. 저는 선택했을 뿐입니다. 저한테 우연히 다가온 이 아메이라는 기회를 알아보기로 그리고 해보기로요. 그 결과가 지금의 저인 거죠.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수도 없이 꾸었던 꿈들입니다.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꿈꾸는 법을 배웠고 꿈을 이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꿈들을 이루어왔고요. 앞으로도 이루어갈 겁니다. 그러는 동안 아메이가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속입니다. 저는 처음 상속이란 얘기 들었을 때 돈으로만 넘겨주는 경제적 상속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로운 정신적 상속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 이 자리에 어딘가에 앉아있을 나의 아들이 6살 때 처음 만들었던 꿈보드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로봇 사진 보이시나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저렇게 붙여놓았던 거죠. 저걸 만들어서 거실에 걸고요. 일주일로 채 지나지 않아 제 여동생의 결혼 예정인 예비 신랑이 인사차 놀러 왔습니다. 저 꿈보드를 보고 정아 저게 뭐야? 물었죠. 우리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갖고 싶은 걸 붙이면 다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 다음 스토리는 얘기 안 드려도 여러분 상상하시겠죠? 바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은 꿈은 이렇게 꾸는 거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걸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진로와 직업 시간에 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저런 도자기 접시에다가 그리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다른 친구들은 경찰관, 소방관 이런 걸 그리는데 자기는 두바이에서 스카이다이빙이라는 게 꿈이라며 저 그림을 그려갖고 와서 TV 장식장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4년,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요. 그때 마침 아메이 리더십 여행이 두바이로 발표가 납니다. 자기도 가야 되겠답니다. 부부 여행이라서 안 된다 그랬더니만 그럼 혼자라도 오겠답니다. 그렇게 티켓을 끊어 20시간 넘게 경유를 해가며 두바이를 옵니다. 그리고 결국 스카이다이빙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놀라움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아들이 찍었던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찍었던 USB를 저한테 건네주면서 여기 있는 사진과 영상을 컴퓨터에 좀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옮기다가 어느 한 사진에 제가 눈길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저는 TV 장식장 위로 달려가 그 도자기 접시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달 아래 인공섬,
팔과 다리의 각도, 심지어 낙하산과 연결되어 있는 줄까지 100% 완벽한 그림이 사진이 찍혀 있는 겁니다. 누가 보면 저 사진을 보고 그렸다고 할 정도로요. 이렇게 아들은 꿈을 꾸는 거, 꿈을 이루는 걸 삶으로 배워갑니다.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를 같이 하게 됐죠. 그리고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서도 100권의 책을 읽겠다는 꿈을 가지고 제대하는 날 100번째 책을 읽고 그 책 표지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나옵니다. 다음 목표는 SP다. 그 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꿈도 9월달 SP를 마감하고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완벽한 꿈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사업을 지금 멋지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67년 전 리치가 꾸었던 그 꿈이 저에게로 전해져서 실현되었고요. 제가 꾸었던 그 꿈들이 저희 아들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저에게 성공은 그저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저에게 강한 부모가 되고 강한 가정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아메이를 할 때 저보고 나이가 어리다고 제모야, 네가 나이가 어려서 몰라서 그래. 아메이 말고 더 좋은 거 많아. 돈 벌 수 있는 일 많은데 왜 하필 아메이야? 이런 어른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제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는 일은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메이를 했던 거고요. 지금의 결과 제가 꿈꿨던 대로 저는 가난이 아니라 강한 부모가 되어 꿈을 상속하고 있습니다. 이생아, 좀 생뚱맞죠?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저는 이번 생은 아메이만 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원하는 삶이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제가 꿈꿨던 삶이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이 바라고 꿈꿨던 삶 있지 않나요? 만약에 그 삶이 지금 현실에서 만나지 못하고 계시다면 아메이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신 수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연히 다가온 이 기회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멋진 도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믿으세요? 세상 모든 꿈은 가치롭고 신성하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수많은 분들의 그 가치롭고 신성한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재모 리더님의 선택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꿈의 상속이라는 정말 멋진 단어를 들은 것 같습니다. 꿈이라는 건 정말 이루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꿈을 꾸는 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저 또한 옆에서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정말 이 아메이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꿈들을 이루고 또 함께 이 꿈을 꾸는 법을 더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멋진 꿈의 미래를 역시나 또한 함께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선택의 이야기를 또 다른 시선으로 이제 이야기를 또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아메이 라이프라는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이성미 리더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에메랄드 이성미입니다. 네, 저는 6살짜리 딸과 6개월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주 보통의 엄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처럼 아이를 키우며 나답게 보다는 엄마답게 사는 게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실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엄마로서 그리고 꿈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넘기는 걸 까먹었어요. 자, 저는 저의 아메이 스토리는 고3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3 딸을 두고 있는 엄마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조금 다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틈만 나면 아메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시고 온 분이 나는 아메이 자신이 없는데 계속 전화하고 하시면 안 받을 권리도 있으시잖아요. 저에겐 그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안 받아봤자 집에 가면 만나거든요. 심지어 제가 성인이 되고 처음 맞은 생일날 야 이게 네 생일 선물이야 라고 주신 게 바로 아메이 회원번호였어요. 이렇게 어머니의 꾸준한 후원으로 비전을 보게 된 저의 사업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실 20대 때는 저도 제 돈 주고 생필품을 사본 경험이 별로 없었고 제 친구들의 상황도 비슷했었어가지고 저는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좋은 사업이라고 버티는 시기를 지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아이를 많이 가지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산 후에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능할까?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과 영상을 보니 어떠세요?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내 사무실에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서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모습을 본 친구들이 오히려 용기를 가지더라고요. 정말 아메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고요. 저는 출산 후에 확신했습니다. 아메이 사업만큼은 아이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 제일 강력한 동기이자 최고의 무기라는 걸요. 왜 엄마들이라면 보통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이번 독감 시즌 A형, B형, 노로바이러스까지 정말 장난 아니었잖아요.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에 우리 가족 좀 무사히 넘어갔으면, 그리고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 오늘도 뭐 해먹지? 그리고 아이가 하원을 하고 나서는 분명 아침에 흰 양말로 갔는데 이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이거 지워질까? 그리고 아이 참관 수업이 있는 주면 엄마들 중에 내가 제일 나이 들어 보이는 건 아닐까? 왜 엄마들은 내가 참석한 행사장에서는 내가 제일 예뻐야 되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내 친구의 결혼식에도 내가 예뻐야 되고 내 아이 재롱잔치에도 내가 예뻐야 됩니다. 아이 재롱 잘 부리면 기분은 좋지만 일단 내가 예뻐야지 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있죠. 점점 아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알바라도 하러 나가야 될까? 아니면 자격증이라도 딸까? 놀랍게도 이 모든 고민의 해답이 바로 아메이에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면역이 걱정될 때는 뉴트리라이트를, 그리고 우리 가족 저녁에 건강식단은 바로 퀸으로,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아메이 홈으로, 거울에 비친 세월이 신경 쓰이면 아티스트리로, 이렇게 나의 걱정을 하나하나 아메이 제품을 사용하며 현명한 소비로 해결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추가 소득이 만들어지고 돈 걱정까지 해결되는, 엄마의 일상이 사업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저도 저의 육아 경험을 사업에 적극 활용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많이 있지 않나요? 저희 아이는 기관지가 약하고 감기 걸렸다 하면 중이염으로 잘 넘어가고 열도 잘 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 오후 우리 아이의 컨디션이 이 왼쪽 사진과 같다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물론 엄마로서 우리 아이 아프니까 속상한 마음도 있겠지만 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내일 어린이집 못 보내면 어떡하지? 이 걱정부터 하실 거예요. 특히나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갑자기 우리 아이를 맡아줄 분이 안 계시면 더더욱이 더 난감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뉴트리라이트로 꾸준히 관리한 결과 지금은 한 2년 가까이 병원을 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주위의 엄마들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품 소비로 이어지더라고요. 왜 내가 진짜 좋아서 한 추천은 광고보다 힘이 세잖아요? 여러분도 주저 말고 여러분의 진심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뿐만 아니라 요즘 엄마들은 누군가의 소비 경험을 엿보고 그 경험을 통해 나의 소비를 결정짓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전에는 예쁘고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을 보고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다면 이제는 내 아이의 옷도 평소 팔로우하고 있는 그 이웃의 아이가 입는 옷으로 구매하곤 하죠. 저도 제 아이의 일상을 이렇게 인터넷에 공유를 했다가 아이 옷 어디서 샀어요? 라는 DM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나와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어쩌면 평범한 이들의 소비를 모방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팔로우하고 있는 분의 공구를 통해서 이렇게 싱크대를 교체해 본 경험이 있어요.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하는 제품은 아니었지만 만족도는 높았습니다. 이렇게 경험이 구전이 되어서 소득이 되는 일은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된 거죠. 아메이 사업이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먼저 써보고 써본 경험이 좋다면 누군가한테 알리고 그 알린 경험이 좋다면 또 누군가한테 알릴 수 있는 가치가 전달되며 소득이 되는 일. 이제 아메이 사업은 이런 소비 트렌드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아메이 사업 같은 구정 광고의 유통 방식은 굉장히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아메이 사업은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하는 일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아메이 사업 괜찮지, 보상도 멋지네, 그런데 나는 자신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말도 잘하고 아는 사람도 많은 그런 사람들만 선택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 아메이는 전력 질주로 1등하는 게임이 아니라 나만의 페이스로 완주하는 그런 마라톤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도 재능으로 치면 꼴찌라고 생각했고 성공의 줄이 있다면 그 줄 맨 끝에쯤 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하나 둘 사라진 자리에 평범한 제가 버티고 남아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히 가지고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좀 전에 잠깐 보셨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단 하나,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10년 뒤, 20년 뒤에도 아이들에게 든든한 엄마가 되는 게 저는 꿈이에요. 단순히 아이를 키우며 희생만 하느라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양육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으시죠?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라,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뭐든 도전해보라고 하면서 정작 엄마들은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새로운 도전이나 배움에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유 엄마 난 고생도 싫고 도전도 싫어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커서 고만고만한 직장 다니다가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갈래요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어떠실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여기 우라통이 막 치미는데 아이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냥 내가 잘 되기만은 이렇게 우두커니 서서 보는 엄마보다는 나와 함께 성장하고 성취해내는 그런 엄마를 더 응원해주지 않을까요? 맞으시죠? 사실 저에게 이 사업을 알려주신 엄마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의 꿈 중 하나는 당신을 평생 지지해주신 할머니를 모시고 리더십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셔야 했고 그때 저는 어머니의 바톤을 이어받아 마라톤을 이어나갑니다. 어머니의 꿈을 대신 성취하면서 첫 리더십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때 저희 부부는 어린 딸 대신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은 앞으로도 기회가 많을 거니까요.
7시만 되면 주무셨던 할머니께서 10시가 다 된 시간에도 창밖에 불꽃놀이를 어린아이처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지켜보면서 또 즐기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이 사업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가족의 행복이었어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고 계시죠.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돌보며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빠가 직장에 나가시는 것도 결국에는 다 가족의 행복을 위한 건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세월 속에 자신을 잃어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돈 버는 데 바치신 아버지는 퇴직 후에 또다시 노후를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아메이는 달랐어요. 아메이는 저에게 아이를 잘 키우면서도 저 또한 성장하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저희 남편에게는 퇴직 후에 마주할 그런 혹독한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스페어 타이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만든 이 튼튼한 울타리 속에서 저희 아이들은 쑥쑥 자라는 키만큼이나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온 이런 기분 좋은 변화를 파트너 리더님들의 가정에도 선물하기 위해 매일매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니 아메이는 저에게 단순히 제품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리더로 저를 변화시켜준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에게 너 때문에 포기했어가 아니라 네 덕분에 엄마는 이만큼 해낼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아메이 속에서 제가 발견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마라톤은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각자의 속도로, 하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롤모델이자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응원하며 달리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취합시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택의 마지막 얘기를 해주신 이성미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만 이렇게 고민하는 건 아니구나. 엄마로서의 나의 역할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일까를 매일 고민하고 자기 전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이 때문에 멈춘 삶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 그 선택이었다를 이성미 리더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도전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옆에서 또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얻어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ABO 비전 스피치 다음 세션 이제 만나볼 텐데요. 과연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ABO 스피치는 바로 행동입니다. 선택, 그리고 이어서 이제 행동. 이번 세션에서도 두 분의 리더님께서 행동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자의 경험과 이야기를 또한 들려주실 텐데요. 바로 리더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한 발걸음으로 증명해낸 나의 진심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임수연 리더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빛거울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다문두 임수연입니다. 저는 원래 인스타도 안 하고요. 유튜브도 안 하고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제가 네, 앞으로 평생 유튜브에 남을 걸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더 기대도 됩니다. 네, 오늘 저는 묵묵한 발걸음으로 증명해낸 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직후에 TV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미생 옆에 있는 이 사진 제 사진이에요. 제 20대 사진입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미생의 이 주인공인 장그래와 저의 20대가 약간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공기업의 계약직으로 10여 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일을 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직이라는 한계에 부딪혔고 그 당시에 저에게는 어떠한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거 말고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생의 드라마의 후반부를 제가 보다가요. 굉장히 많이 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울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그래가 아메이를 알아야 되는데 장그래가 아메이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러면서 울었어요. 같이 드라마를 보고 있던 저희 남편이 저를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왜 그런 멘트를 했을까요? 제가 직장생활 10년을 했던 결과와 제가 아메이를 10년을 했던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많은 그 장그래에게 아메이가 있는데 라는 이 말을 정말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아메이를 제품으로 먼저 만나게 됐고요. 얼마 후에 사업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와 계신 이런 큰 무대에 제가 저희 스폰서님이 여러 번 권유했는데요. 잘 안 갔겠죠. 네. 여러 번의 권유 끝에 제가 몇 번 미루다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무대에 약간 사이비 종교 같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갈수록 뒤로 갈수록 저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회가 없었던 저에게 정말 평범한 저에게 이런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회사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내려오는 길에 아미 사업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의 반대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주가 연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광주에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제 스폰서님들이 주로 대구와 서울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미팅을 주로 대구로 많이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23년 전에 지금 광주하고 대구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만 가는 거리거든요. 23년 전에 광주하고 대구에는 88고속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편도 1차선인 고속도로입니다. 편도 1차선 앞에 트럭이 한번 가고 있으면요. 길이 막히는 게 굉장히 많이 막혀요. 그래서 미팅을 갔다 왔다 하는데 10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제가 대구에서 미팅이 끝나면 지금은 도로 사정이 잘 돼 있지만 대구에서 광주까지 오는 고속도로를 못 찾아가지고 제가 스폰서님에게 스폰서님 여기 경산이라는 데인데 도대체 여기서 광주를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죠? 막 이렇게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려 4년 가까이 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묵묵히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남편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전업을 했고요. 열심히 소비자들한테 사업 설명을 했고, 그리고 데모를 하고, 집에서 홈미팅을 하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제가 큰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터널에 갇혀 있을 때 본사에서 BCCP 아카데미라고 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을 할 텐데요. 저는 이 교육을 참석을 하면서 영양소와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는 온갖 다이어트를 많이 해보셨어요. 다이어트의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 9주간의 프로그램을 권유했고, 저는 이 9주간 매일매일 그 친구에게 통화를 하고, 운동은 했는지, 물은 잘 먹고 있는지, 그리고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매주 저는 광양이라는 동네에 내려가서 이 친구와 공부를 하고 인바디를 찍고 이렇게 정성을 들입니다. 이 9주간에 정성을 들였더니 9주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제 친구는 살이 빠졌겠죠. 물론 아주 획기적으로 살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제가 본인을 케어한 거에 대한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들을 저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저는 4년 만에 SP를 성취합니다. 제가 SP를 성취하고 나서 바로 또 GP가 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답도 퐁당퐁당 하면서 그 다음에 겨우 GP를 성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PT를 성취합니다. 그리고 만 7년이 됐을 때 저는 파운더스 PT와 여행을 성취하게 됩니다. 제가 핀이 굉장히 느리게 갔죠. 네. 하지만 제가 이 기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저랑 1대1로 홈미팅을 하고 있는 소비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타지에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광주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그분 집에서 홈미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제품만 조금씩 사용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7개월 만에 윗집에 애기 엄마가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딱 보니까요, 세상에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다이어트를 권유했겠죠. 그분이 약 2, 3개월 만에 10kg가 감량이 되셨어요. 그래서 3개월 뒤에 그분이 다시 홈미팅에 오실 때 어떻게 됐냐면 주변에 4명의 애기 엄마와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7개월 동안 단둘이 하던 이 미팅장이 사람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4명의 엄마 중에 한 분이 저랑 사업을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 저의 아주 정말 든든한 한 맥으로 또 서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 중에 앞에 7년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는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시키는 시간이었고 저를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제가 꿈을 잃지 않으려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장거리 미팅을 절대 빠지지 않았고요. 저는 저만의 아이템을 만들려고 굉장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템을 가지고 현장에서 소비자 한 명 한 명한테 정성을 들이고 그분들이 저의 친구로 만들기로 저는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 7년이 지나고 8년에 무슨 일이 났을까요? 저는 그 소비자와 거기에서 만난 내 파트너들을 저는 사파이어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9년 차에는 파운더스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성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초반에 굉장히 느렸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후반부에 제가 사업이 잘 됐어요. 그렇게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은 해가 이제 곧 왔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기로 한 그 해에 제가 9월달 아주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9월에 저랑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가 남편이 폐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메 사업을 내려놓고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이 되니까요. 다른 레그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메 사업을 내려놓습니다. 11월이 됐을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제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궁에 근종이 굉장히 큰 근종이 여러 개가 있었고 제가 이렇게 정말 혹이 만져질 정도로. 그래서 저는 12월 달에, 여러분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라는 큰 행사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래서 12월에 부산에 그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미 제 마음 안에서는 다이아몬드를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너무 파트너들이 떠나간 자리들이 있고 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행사에 참석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메이에 신이 있는 거 아세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아메이의 신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메이의 신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신이 너 진짜 다이아몬드 할 거야? 너 진짜 다이아몬드 해낼 수 있어? 내가 테스트 해볼까? 이런 말을 저한테 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상황과 파트너들의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도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취하게 됩니다. 남편의 병간호를 하러 올라갔던 그 파트너는 한 2년여 뒤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다시 아메에 복귀해서 지금 저의 가장 커다란 레그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수억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 저는 더 좋은 환경을 좀 마련하고자 남편과 함께 땅을 사고 집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남편이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중지하고 저는 남편의 병간호도 같이 투병 생활도 하면서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죠. 저는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제가 젊었을 때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한 가정에 부모가 건강을 잃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우리 가정이 당신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더 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했고요. 저희 팀원들과 제 파트너들과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합니다. 여러분 이 집 예쁘죠? 제가 2년 전에 완공한 계획했던 그 땅에 약간 설계는 변경이 됐지만 집을 지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파트너들과 상담도 하고요. 네, 그리고 꿈도 꾸고요. 그리고 파트너들이 여기서 홈미팅도 하고요. 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언제 놀러 오세요. 네, 그렇게 제가 이렇게 꿈을 꾸고 저는 이제 더 큰 꿈을 또 꾸려고 합니다. 아메 사업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도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 파트너들의 빈자리들을 제가 열심히 도울 수 있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수가 생각합니다. 제가 도전했기 때문에 제가 파트너들도 더 도울 수 있었고요. 제가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에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꿈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메는 저처럼 정말 느리더라도 결국은 되는 일입니다. 제가 23년 전에 이 청중이 이렇게 많은 그 무대에 저 끝에 한 자리에 청중이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20여 년간 해왔던 이 스토리를 지금은 원치 않게 이 무대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중에 정말 가슴에 꿈이 꿈틀거린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이 없던 제가 여기에서 이 아메라는 멋진 수단을 가지고 상상했던 그 이상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전해준 임수연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그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진심이 담겨져 있고 진정성이 있다면 그것들이 잘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행동, 그거를 함께 결과로 이어진다는 얘기까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발걸음들을 계속 옮기고 계실 것 같고요. 임수연 리더님을 통해서 혼자서 가고 있는 발걸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손을 잡고 어려운 길이라도 가고 있다라는 그 진심이 잘 서로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리더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행동의 메시지를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인데요. 신영주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32살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나서 30대, 40대를 이 안에서 정말 온전히 30, 40대를 행복한 비즈니스로 달려와서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 49살 더블 다이아몬드 신영주입니다. 네, 너무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고 아메했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드레스가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고 무대에서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저 자신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메이를 만나기 전인 16년 전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성 소득을 만들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뿐인데 정말 이렇게 큰 무대에 서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이란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곳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자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휴게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 용돈을 제가 벌어서 그렇게 쓰던 착한 딸이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그 늦둥이로 태어나서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 대학교도 휴학을 2번이나 하고 방학 되면 늘 아르바이트와 휴학하는 동안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철이 빨리 들었던 딸입니다. 그랬던 제가 26살에 결혼을 했고요. 조금 효도를 빨리 하고 싶어서 결혼을 일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께서 당뇨의 합병증으로 병원에 계시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엄마를 지켜보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정말 저의 가정을 갖고 가느라고 정신없는 삶을 사느라 그렇게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그렇게 20대를 지나 30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사랑했던 엄마인데요. 저는 효도가 저의 꿈이었는데요. 내 아이가 생기고 내 가정이 생기니까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 지났고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병원에서 제가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제 입에서 나왔던 말이 미안해였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고요. 엄마 역시 의식이 없었지만 저에게 미안하다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제 육아에 아이를 키우는 일에 전념했고,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로 집안에서 남편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너무나 많은 그 마음의 힘듦을 겪게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이 제 안에 가득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내가 나중에 이런 짐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저한테 가득 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감정, 이런 미안함, 이런 아픔을 절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다.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마음만큼은 나한테서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열정이 제 안에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 아이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달려갈 수 있는 단단한 땅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 뭔가 삶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연히 아메이 미팅장에 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들은 아메이에 대한 이야기. 저는 아메이의 비전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저의 현실 점검을 명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안이 없다는 거. 대기업을 다니는 남편이 있었지만 늘 텅 빈 지갑을 경험해야 했고, 정말 작은 변수 앞에서도 흔들리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노력했을 때 그것이 축적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축적되어서 정말 두고두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메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말이 진짜라면 나의 젊은 날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32살이었지만 저는 철들은 70대 노인처럼 저의 미래를 너무나 생생하게 생각하면서 아메이를 안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적되는 비즈니스를 믿어보기로 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이에게 모두 상속된다는 것에 정말 너무나 기쁜 소식으로 아메이를 받아들이고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보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 남편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바라본 저는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너무나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할 때 남편이 저를 좋아했던 이유가 늘 보호해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그냥 아무거나 먹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라볼 때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남편이 다 뭔가를 책임져 줘야 했고 남편 뒤에 숨어있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남편이 바라보는 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의 모습도 이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이렇게 아메이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저의 단점들이 저의 사업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성격이 너무나 내성적이었던 저에게 사람들이 제가 다가갔을 때 신중하게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사람들이 경청해주기 시작했고요. 저는 말을 부풀리기보다는 내가 이해한 아메이를 정직하게 진심을 다해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가입해준 그 소비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100번 만나는 일이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아메이 사업자 중에 나에게 가입해준 그 한 사람에게 이 아메이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미팅장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고 제 생각을 다 내려놓고 경청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평범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해냈을 때 평범한 누구나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제 안에 뜨겁게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에메랄드가 되었고요. 5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6년 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7년 만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고, 8년 만에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 차에 더블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메이 사업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메이는 네트워크 사업인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메이 사업은 나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소통할 수 있는 나,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나,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나, 도전할 수 있는 나,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나, 여러 가지 그런 나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만들어진 내가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4년 정도 보냈던 것 같고요. 4년 후부터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아메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지 못할 난이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저도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이 일은 나 혼자 해서 끝내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내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폰서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내가 깎여야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된다. 한번 성공하면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정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구간에 어떤 마음으로 힘들어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포기하고 싶어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두려워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제가 극복함으로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두려워하고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분명히 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쵸, 여러분? 네, 아메이는 똑같습니다. 아메이에 성공한 사람은 아메이를 두려워하는 사람, 아메이를 하다가 넘어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일어나면 할 수 있고 그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폰서의 그 말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죠? 그럼 다시 일어나고 스폰서가 뒤에서 잡아주고 또 혼자 타다가 흔들리면 잡아주고 흔들리면 잡아주면서 어느 날 혼자 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스폰서가 여러분이 넘어지려고 할 때 뒤에서 잡아주실 겁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 넘어지려 할 때 잡아주는, 뒤에서 잡아주고 스스로 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스폰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내 상처가 나으면 나는 이제 백신이 됩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는 특효약입니다. 주위를 살피면 오직 나만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겪는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극복해낸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특효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제가 결핍으로 느꼈던 저의 단점들, 저의 결핍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더블 다이아몬드라는 그릇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마음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그릇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승리는 여러분 관계에 있습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승리가 이 사업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호랑이 같은 사람도
아무리 싸나운 사람도 따뜻한 사랑을 만나면, 따뜻하게 품어주면 순한 양이 되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에서 승리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보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승리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리더들이 되신다면 이 사업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16년 전에 스폰서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고, 아까 자전거를 뒤에서 붙잡아주는 그런 스폰서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었고, 지금 제가 이렇게 리더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잡아주는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고 언제까지 잡아줘야 할까요? 저는 끝까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을 이루면, 네,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내가 바르게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르게 꿈을 이루면 누군가의 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감사로 잘 감당하셔서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SP 때 스피치한 동영상이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다이아몬드 세미나에서 제 SP 영상이 바로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고요. SP 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는 다이아몬드가 된 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떨렸는지, 얼마나 자신 없었는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제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울면서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려고 외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이아몬드가 된 제가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너무나 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깜깜하고 두려웠을 텐데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걸어와준 제 자신이 너무나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하신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의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잘 살고 싶다는 그 꿈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을 넘었을 때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 자신감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면 너무 좋겠고요. 평범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증인으로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이곳에서 여러분의 간절한 꿈을 이루시고 정말 바르게 이루시고,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수고를 끊임없이 하셔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누군가의 꿈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영주 리더님을 통해서 행동하는 또 리더에 대한 이유를 또 들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평범했기에 또 끝까지 그걸 지켜냈기에 가능했었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가 있었고요. 평범하기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고 또 꿈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는 걸 옆에서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올라오셔서 하는 스피치가 너무나 대단하고 여기서 이렇게 10,000명 가까운 20,000명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동기부여하고 또 이거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리더님들이 지금 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리더의 동기부여는 이곳에서 시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동기부여라고 저는 옆에서 같이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 자리를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고 앞으로 더욱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로에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번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참 아메이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옆에서 들으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따로 있을까? 여기 올라오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진심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사랑을 나눠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션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시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ABO 비전 스피치 주제는 바로 함께입니다. 선택, 행동, 그리고 마지막 함께. 마지막 세션에서도 두 분의 리더님께서 함께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각자의 경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요. 기대되시죠? 네, 어떤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실지 함께 뛰었을 때 비로소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실 이병환 리더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뛰었을 때 비로소 날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게 될 요리할 때는 애견남, 행동할 때는 테토남, 이병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5번째 순서인데요. 앞에 네 분이 하는 걸 보고 절망했습니다. 우리 손재모 리더 저랑 어제 식사하면서 약속했거든요. 잘하지 말기로. 무척 긴장되는. 하여튼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완벽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영감을 주고 싶고요. 저도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선택을 했고 행동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께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인생은 한 방이다! 저 사람 주고 그렇게 안 봤는데 웬 다이아몬드가 사행성 발언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방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 생각이 나요? 복권에 당첨이 됐거나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를 가서 잭팟을 맞아가지고 인생이 한 방에 역전이 됐거나 이럴 때 우리 한 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결이 틀립니다. 어떤 결이 틀리냐면 저는 어떤 사람의 한순간의 선택이나 사건에 의해서 송두리째 변화되거나 바뀌는 걸 많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보험회사에서 했던 일이 바로 사고보험금 지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시나요? 사고보험금? 만기보험금이 아니고 만기보험금은 축하받을 일이고요. 사고보험금은 눈물 젖은 사건이나 사고예요. 또 질병이나. 이걸 보면요. 야, 저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평온했던 가정이 저 사고나 사건이나 질병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 꽤 오랫동안 했어요. 아니 사고는 사고고 사건은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개한테 물리면 사고고요. 사람이 개를 물면 사건이에요. 이게 좀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심사하는 일은 뭐냐면 본사에서 처리하는 일은 뭐냐면 사건 같은 사고.
그리고 아주 어린 친구가 몹쓸 질병에 들려서 막 힘들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야, 인생 뭐 있냐? 내가 내일 모레 벽돌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진단받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그냥 오늘 사는 사람처럼 살자. 그래서 그냥 말이 좋아서 욜로죠. 그냥 무책임하게 무계획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돌이켜본 세월을 보니까요, 일반인들이 너는 순조로워, 아주 일사천리야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이 되고, 너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취업이 되고, 취업하자마자 바로 또 결혼을 하고, 결혼하자마자 진짜 한 방이었어요. 한 방에 아기가 졌어요. 한 방에. 신혼여행 가서.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 복이 많다 이러겠지만 참 치열했고요. 치열했지만 결론은 보통 사람밖에 될 수 없고 평범한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은 근면과 성실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신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심령 사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어깨가 눌린다고 뭐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일간지에서 나온 가장의 역할이라는 사진이에요. 근데 마치 저 밑에 있는 친구 보이시죠? 안경 쓰고 체격도 뭐 이렇게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친구가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아내, 똑같습니다. 이게 아들, 딸, 저희 집에 몽이라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 금붕어까지. 이걸 다 누가 짊어지고 있냐면 저 밑에 있는 그 친구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딱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가장의 무게를 진짜 이 사진 하나로 실감이 됐습니다. 좀 힘들었어요. 집안에서는 장남이고 또 집에서는 가장이고 하다못해 금붕어나 강아지의 사료까지도 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들 말이죠. 저희 때만 해도요, 결혼을 하면은 아내들은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만은 살 수 없죠. 여기 보십시오. 많은 여성 리더분들이 현장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야,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뭔가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겠다라고 고민할 때 제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면서 야, 이게 이 방향이 맞다면 내 나머지 짜투리 시간을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평소에 아메이를 알아보고 미팅에 참여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제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자존심? 그게 관철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어때요? 눈물 나고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근데 마지막에는 눈물이 울컥 나올 정도로 애처롭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가졌어요. 우리 애들한테는 엄마, 아빠 딱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문제없어, 내가 문제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엄마 아빠는 끄떡없어. 오히려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지 내가 보살파야 존재는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잘난 부모보다는 실제로 잘된 부모, 저는 그게 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스폰서보다는 실제로 잘된 스폰서가 되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가진 환경이나 지식으로는요, 최고는 될 수 없었어요. 저 그런 욕심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도 꽤 많은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20일 동안 오늘 12분, 15분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여보 어딨어? 20일 동안 여보 어딨나? 제 짜증을 다 받아준 저희 이은지 리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장하게 감사합니다. 저는 아메이에서 최선만 다한다면 제 목표와 책임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업으로 3년, 겸업으로 3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언제냐고요? 겸업으로 할 때는 퇴근 이후에 휴일에 회사 일도 100%, 아메이도 100%, 회사에 절대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저희 때만 해도 넥타이맨 넥타이 부대들이 아메이의 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강력한 여성 리더들이 나와서 아메이를 또 쌍두마차로 견인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이런 모습으로 달렸어요. 퇴근 이후에, 주말에. 한 번은 제 후배가 자기 그 지방에 있는 친구 후원하겠다고 퇴근 이후에 절 태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잘 됐어요. 기쁜 마음에 올라오는데 이 친구가 운전대를 잡고 자꾸 졸아요. 걱정되잖아요. 제가 사고보험금 담당하는데. 그래서 야, 김대리 내가 할게. 그리고 옆에 앉히고 열심히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졸고 있던 후배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야, 뭐야,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선배님 운전대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옆에 앉아 있는데 당연히 조수석에 운전대가 없지. 이라니, 아이고 답답한 청춘아. 그랬던 친구가 파운더스 수석이 돼서 제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운전대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6년을 달렸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다이아몬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이제 곧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께 꼭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 그 기준과 책임이 어떻게 좀 가까워질 수 있었든지 그런 내용을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우리 사업에 보세요. 훌륭한 마케팅 아닙니까? 아까 지효섭 대표님 나와서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사업합니다. 이걸 가지고 사업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이 아시나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업하면서 사람을 내 성공의 도구로 쓸 게 아니라 같이 끝까지 가야 될 동반자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소 같은 그런 존재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우주에서 가장 큰 보배가 벤츠 승용차도 아니고 통장에 수십억 잔고도 아니고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바타 영화 보셨습니까?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여기 나비족 아시죠? 나비족. 여기 올라타는 게 나비족이에요. 이 나비족이 익룡 이크란인가요? 이 동물과 서로 다른 존재지만 교감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들의 목적과 꿈을 위해서 평생을 같이 합니다. 이게 바로 교감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아메이의 관계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비자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우리 같은 파트너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과 교감하지 않으면 이 성공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파트너들과 교감하게 되었는지를 저는 저한테 가장 소중한 거를 나눠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는 자료, 여벌의 카달로그, 돈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먹는 된장찌개, 소주 한 잔이 아니라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물실명면으로 제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려와 이런 나눔 속에서 파트너들과 또 소비자들과 결론은 교감이 돼서 우리가 가는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직업병이 하나 생겼어요. 이것도 사업인지라 직업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겁니다, 바로. 까칠하고 예민한 파트너들 보면 답답하고 화나고 어쩔 때 그렇죠. 근데 저는 직업병이 뭐냐면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는, 단점마저도 장점이 되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직업병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까칠한 파트너들은 야, 저 친구 꼼꼼하니까 사업 제대로 알아보고 확신 있게 하겠네. 되겠네. 오히려 예민한 파트너들은 저렇게 섬세하니까 파트너들과 소비자를 잘 케어할 수 있겠네. 이러니까 말이에요. 만나면 답답하고 이런 눈빛이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곧 리더예요. 곧 다이아몬드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요. 리더님 잘 될 거예요. 리더십 꼭 요번엔 됩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진짜 성공하더라고요. 그렇게 믿어주니까 성공하고요.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직업병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격증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왜 웃을 타입이 아닌데. 자격증 가지고 있죠? 부부 상담 자격증. 뭐 가족 건강 컨설팅 자격증. 저는 용서와 이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했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해와 편견을 이해로 바꾸는 일. 우리 사업의 오해와 편견을 이해로 바꾸는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인정할 때 바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용서는 조금 틀립니다. 이 사업을 진짜 선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했는데 그게 이해로 해결할 수 없는 화살로 돌아와서 제 마음을 다칠 때가 있었어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럴 때 용서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서를 왜 하냐면 저를 위해서, 제 꿈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리안츠 보이시죠? 이렇게 요 멤버들이 초창기 4인 멤버인데요. 이분들이 다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10조 이상의 다이아몬드, 100조 이상의 플래티넘 리더님과 20년 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함께 뛰었을 때 비로소 날 수 있다라는 거지만요.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한 마음으로 뛰었을 때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꿈 얘기하면은 이러시죠? 꿈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날리면 멀리 못 날아간다고. 멀리 못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꾸겨서 던지면 멀리 날아간다고 선배님들한테 배웠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꿈을 접어서 그들의 말에 무조건 맞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구겨가면서 하는 사업은 지났어요. 이제는 그 꿈을 멋지게 종이 비행기로 만들어서 파트너와 함께 날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이쁘죠? 이렇게 날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잘 안 날르네. 이렇게 날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우리 종이 비행기를 타고 런던까지는 갈 수 없어요. 이렇게 큰 전세기를 타고 갈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를 하겠는데요. 제가 비하면은 여러분들은 비전을 갖고, 제가 행하면 어떻게 되시죠? 행동을 하면, 기하면은 뭐가 돼요? 기적이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한번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에이시골 런던 하면 여러분들 이름과 함께 화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비! 해! 지! 에이시골 런던! 이병헌 화이팅! 네, 마치겠습니다. 이병헌입니다. 네, 함께 하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함께 해주신 이병헌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메이에서는 이병헌보다는 이병한이네요. 완벽한 임팩트로 함께 했을 때 더 멀리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또 재미나게 전해주셨고, 또한 굉장한 동기부여가 또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향한 믿음, 이해, 그리고 용서, 이런 것들이 핵심의 성공적인 요소였구나라는 걸 옆에서 또한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함께 성장하는 게 얼마나 멋진 그림일까요? 그렇죠? 네, 뭔가 서로의 경쟁이 아닌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길이 성장의 길로 함께 간다면 너무나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옆에 계신 리더님들과 함께 성장합시다라고 한마디 전해주시죠. 함께 성장합시다. 네, 함께 성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ABO 스피치만 남아 있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이제 다음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될 텐데요.
나는 사람의 스펙보다 잠재력에 투자했다라는 이야기로 한규주 리더님께는 얘기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BO 한기주 인사드립니다. 좋으시죠? 저는요. 저는 떨려요. 제가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10여 분 남짓 제가 20여 년간 한 아메이의 이야기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여기 계신 참석하신 모든 ABO 리더님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위로도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 사업으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은 너무 좋았어요. 제품은 너무 좋았는데 남편이 목사여서 제가 아메이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사모가 설명하는 일 하면 안 돼. 그냥 딱 봐도 좋은 일 해야 돼. 이해가 되죠? 그 얘기가 딱 이해가 되는데 그냥 왠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메이가. 사실 아메이 사업을 받아들였을 때 크게 인사이트가 있었거나 비전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왠지 나쁘지 않았고 제품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품을 먹을 때마다 20여 년 전에 다단계 제품을 먹는 내가 마음이 껄끄러운 건 저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이해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죠. 제가 남편에게 몰래 시작했죠. 뭐 알바야? 그죠? 몰래 시작했지만 저는 이 사업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었어야지 이 사업이 가능했어요. 왜? 저는 사모니까. 그런데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지도 않으면서 그걸 따진 거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했고 남편이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저를 설득시킨 거는 사실 창업자 리치 디보스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이 저를 끊임없이 이 일은 해도 되는 일이라는 거를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저희 남편은 꿈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스스로 돕는 사람 돕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남편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 돕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메를 들어보니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고 또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도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 하길래 어쩌면 이 아메이가 우리 가정에 지금은 남편이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서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꿈도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잠재력에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서문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저를 끊임없이 저 역시 제가 제 스스로를 설득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갈등이 많이 됐습니다. 사업 설명을 열심히 할 때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라 하는 소리가 뒷구멍에서 올라오고, 제품 설명을 열심히 하면 철야 예배나 가라 이런 것들이 계속 저를 괴롭혔죠.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 저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아메이의 그 더블 X를 제가 엄청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71,500원일 때 시작했어요. 리필 제품. 근데 그거를 제 입에 털어넣기 너무 사치스러운 돈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2만 원만 싸게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해서 저는 어쩌면 생계를 위한 아메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더블 다이아몬드이긴 하지만 아직도 제 안에 제 결에 안 맞는 사람 잘 못 받아들이고 힘듭니다. 제가 이게 인격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끊임없이 과정에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위로의 말들이 아마 여러분도 공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우리 과정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야 있는 거죠? 뭐 완벽하면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꾸는 꿈이 생계인가 삶인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생계와 삶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리치 디보스의 연설에서도 생계와 삶은 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순간 제가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계로 시작했던 이 아메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횟수를 거듭하면서 내가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삶으로 옮겨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너의 생계는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네 삶은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이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을 넘어갔을 때 삶이 아름다운 일의 방향을 잡는 일이라는 그런 비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이 저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은가요? 보통의 세상은 비범한 과정을 통해야지만 비범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메이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것만 하면 돼 하는 탱커화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탱커화를, 여러분 어렵나요? 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그 탱커화를 20년 동안 해서 다른 일로 성공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메이에서는 조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일은 정말 평범하지 않은 두뇌를 갖고 있거나 평범하지 않은 가정 환경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뭔가 다른 본인의 갖고 있는 그런 스펙적인 요소로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아메이는 만나는 그 순간부터 무지무지 평범한 행동을 통해서 비범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은 절대로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무조건 비범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비범하지 않은데 난 더블 X 2만 원 싸게 먹으려고 이 사업 시작했는데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뭘 알게 됐냐면 아메이 사업만큼은 평범한 과정이 비범하게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의 모든 것들이 오늘 여기 오시는 거 어려웠나요? 할 수 없는 일 아니었죠. 우리가 아메이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그 요구들은요, 굉장히 쉬운 것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쉬운 것들이고, 그리고 그거가 쌓여갔을 때 실제로 비범한 사람이 된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사업은 그래서 결국은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평범하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비범하게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누리고 나누고 즐겨서 이루어봐서 그 삶의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라 보라고 창업자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SP 때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수석이 되면 저런 삶을 누릴 수 있겠지? 했지만
저는 에메랄드가 돼도 가난과 이별하지 못했고요. 다이아몬드 가서도 생계가 넉넉지 않았고요. 지금 더블인데도 녹록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결혼을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 제가 이 안에서 성공했다는 거죠. 지금은 그때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우리 남편 그렇게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그 일을 제가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 정도면 꿈을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이 아메의 비즈니스는 끊임없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 건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리치와 제이가 이 사업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욕한 건 아닙니다. 2018년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그 2018년 9월 6일 저는 뉴 더블 다이아몬드가 됐기 때문에 세종대 대학홀에서 스피치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리치 디보스께서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그분을 실제로 뵙지 못했기 때문에 2016-0304를 한동안 외치면서 100세 생일에 만나러 가자, 리치 디보스 100세 생일에 만나러 가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블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했고, 그 2016-0304가 엊그저께였습니다. 아, 이 날이 왔구나. 그런데 저는 핀업하지 못했습니다. 그 8년, 9년 사이에 저는 그대로 제 자리에서 묵묵히 사업을 했습니다. 리치 디보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시간을 많이 줬는데도 넌 뭐하고 있었니? 이랬을까요? 아니요. 너 아직도 내가 말하는 네 삶에서 자유를 누리고 너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꿈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아직도 있구나. 아직도 그 과정에 서 있구나 하고 저를 칭찬해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삶의 방향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년을, 평생을 이 자리를 지키신 많은 선배님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스피치를 이런 큰 데에서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100명 정도 모이면 엄청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많이 모이셔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재력은요, 제가 리치 디보스,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은 잠재력은요, 어떤 특별한 재주가 아니고 그냥 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 자체가 잠재력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생명,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 사업을 여러분의 잠재력에 투자하겠다고 한 사업이, 저는 그 약속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생명, 그 귀한 생명 자체가 저는 잠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받은 잠재력에 아메이라는 멋진 도구가 여러분에게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한번 시간을, 노력을, 믿음을 한번 함께 넣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리치 디보스의
100세 기념을 하면서 3월 4일은 참고로 저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리치 디보스의 생일 선물이 저희 결혼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리치 디보스께서 저에게 스피치를 또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엮는 거예요, 막. 사업은 이렇게 엮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굴비역들 엮어가면서 우리의 멋진 잠재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이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고 신나게 멋있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달려나간다면 아메의 비즈니스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교주 리더님의 이야기를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스피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 아메이 스프링 컨벤션 ABO 스피치 3가지의 주제와 6분의 리더의 이야기를 모두 담아서 전해드렸습니다.